저 여자는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해? 인생 아깝다, 진짜. 결혼식장에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랑을 비웃었습니다. 뚱뚱한 민호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그 순간 천장에서 금속이 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형 구조물이 하객들 쪽으로 기울었죠. 위험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민호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민호는 양팔로 구조물을 붙잡았습니다. 뚱뚱한 몸이 기둥처럼 버텼죠. 조금 전까지 웃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윤서가 이 남자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결혼식장 입구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도 전에 이미 수군대기 시작했죠. 신랑 봤어? 와, 진짜 저 여자 옆에 서 있으니까 더 대비되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서는 그 시선을 모르는 척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윤서는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옆에 선 남자에게 쏠려 있었죠. 32살의 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 안에 가득 찬 몸집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해? 인생 아깝다 진짜. 윤서는 그 말들을 듣고도 표정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민호를 향한 비웃음은 너무나도 또렷했고 윤서는 그것을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장 안쪽에서는 윤서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 진짜 뭐 하는 거야?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돈이라도 많나? 친구들의 수군거림도 윤서의 귀에 들려왔죠. 하지만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윤서 옆에 서서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민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을 때 식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하객들은 축하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진짜 신기하다. 저 여자 조건이면 누구든 만날 수 있을 텐데. 뭔가 사연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임신이라도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윤서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윤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 미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민호는 오직 윤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단상으로 올라왔고 식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죠. 식장을 장식하던 대형 구조물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한 고정 장치가 풀린 것이었죠. 구조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객석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구조물은 이미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몇몇 하객들은 그 아래 깔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자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어떡해. 빨리 피해.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구조물은 점점 더 기울었고 이제 몇 초 안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민호는 주저없이 구조물 아래로 달려가 양팔로 구조물을 끌어안듯 붙잡았습니다. 뚱뚱한 몸이 기둥처럼 버텼죠. 구조물의 무게가 고스란히 민호의 팔과 어깨로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팔이 흔들렸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민호의 외침에 하객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죠. 민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턱시도 안쪽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민호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을 붙잡은 민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팔뚝의 근육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민호는 버텼습니다. 한 명 한 명 하객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노인들도 아이들도 모두 무사히 빠져나갔죠. 직원들이 달려와 구조물을 다시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직원들이 급하게 고정 장치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구조물이 완전히 고정되자 민호는 천천히 손을 놨습니다. 민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팔은 축 늘어져 있었죠. 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호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서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의 첫 마디는 자신의 안부가 아니라 윤서의 안부였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걱정. 윤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죠. 누군가는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객들의 목소리가 하나 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까지 민호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민호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죠. 윤서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했는지를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 누가 앞으로 나서는가입니다. 민호는 주저없이 자기 몸을 던졌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윤서가 민호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식이 다시 시작됐고 분위기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민호를 비웃지 않았죠. 누군가는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윤서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죠. 윤서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서는 늘 인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윤서를 예뻐했죠. 윤서야, 너 진짜 예쁘다. 나중에 크면 연예인 할 거야?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윤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윤서가 입은 옷은 다음 날 유행이 됐고 윤서가 한 말은 명언처럼 퍼져나갔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 대표에 선출됐고 동아리에서는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고백은 끊이지 않았죠. 윤서 씨, 저랑 커피 한 잔 할래요? 윤서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윤서는 그런 관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죠. 넌 진짜 인생 편하겠다. 얼굴 하나로 다 해결되잖아. 윤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순탄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이유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죠. 침대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했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윤서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주변에는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자기가 충분히 예쁜가?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비교하지 않으면 자기 가치가 사라질 것 같았죠.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야, 너 요즘 어때? 잘 지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친구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직장이 좋은가? 저 친구는 나보다 남자친구가 잘생겼나? 저 친구는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가? 비교는 끝이 없었고 윤서는 지쳐갔습니다. 데이트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윤서를 예뻐했지만 윤서는 늘 불안했죠. 나 오늘 예뻐? 이 옷 괜찮아? 끊임없이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남자친구들은 처음엔 달래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갔죠. 윤서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너 충분히 예쁘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런 말들은 윤서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죠. 결국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웃고 꾸미고 선택받아도 밤이 되면 이유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윤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윤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죠.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의사의 질문에 윤서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어요. 의사는 윤서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지, 잠은 잘 자는지. 윤서는 하나하나 대답했고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울 증상이 꽤 깊어요. 의사의 말에 윤서는 놀랐습니다. 우울증이요? 저는 우울증일 리가 없는데요. 저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마음이 힘들 수 있죠.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힘들었다는 걸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걸요. 윤서는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게 버거웠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여전히 밝았지만 윤서의 마음은 어두웠죠.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윤서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였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주 걸려요. 윤서는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통을 바라보며 윤서는 생각했죠. 나는 이제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밤 윤서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가 힘들다는 걸 인정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였죠. 윤서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비교하지 않으려 했고, 남들의 시선을 덜 신경 쓰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공허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요. 윤서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의 인생에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빗물에 젖은 계단은 미끄러웠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동료들의 인사를 뒤로 하고 윤서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죠. 요즘 약 때문인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단이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죠. 괜찮아, 천천히 내려가면 돼. 윤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하지만 5번째 계단에서였습니다. 윤서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윤서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 같았죠. 윤서는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빗나갔습니다. 몸은 계속 앞으로 기울었고 이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죠. 이대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윤서를 안아들었습니다. 꽉 잡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그대로 누군가의 품에 안겼죠. 그리고 함께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죠. 윤서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윤서를 품에 안은 채 자기 몸을 바닥에 굴려 충격을 대신 받고 있었죠. 계단 중간쯤에서 멈춘 뒤 남자는 윤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남자를 바라봤죠. 뚱뚱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거친 숨소리. 하지만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죠. 윤서는 남자의 몸에 안겨 아무 타격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뚱뚱한 몸이 완충제가 되어주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요?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과 팔에 상처가 나 있었죠.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크게 안 다치셨네요. 남자는 옷을 털며 웃었습니다. 윤서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친 사람인데 오히려 윤서를 걱정하고 있었죠.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다쳤잖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무거워서요. 이럴 땐 도움이 돼요.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 하나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저었죠. 괜찮습니다. 이분만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윤서는 그 말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남이 다쳤는데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소독하면 돼요. 남자는 다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친 데 없으세요? 발목은요? 손은요? 남자는 윤서의 몸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남자가 신기했죠. 자기가 다쳤는데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전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빙그레 웃었죠. 다행이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윤서는 남자를 붙잡았죠. 잠깐만요. 제가 밥이라도 사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잖아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도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정말 크게 다칠 뻔했어요. 밥이라도 꼭 사야겠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윤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민호였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뚱뚱한 몸,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그 몸이 윤서를 구해줬죠. 윤서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기한 사람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계속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쳤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던 모습, 자기 몸을 비하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던 모습, 윤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집착했고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윤서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내일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윤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이유 없는 공허함도 불안함도 없었죠. 민호라는 사람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서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죠. 윤서는 자리에 앉아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하지? 윤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죠. 민호가 자기를 안아들고 함께 굴렀던 순간, 민호의 몸이 충격을 대신 받아줬던 순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호는 약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온 것 같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윤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30분이나 일찍 와 있었죠. 민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은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독하고 약 발랐더니 금방 나았어요. 하지만 윤서는 민호의 팔에 난 상처를 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죠.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다치셨는데. 윤서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윤서 씨가 안 다쳐서요. 민호는 다시 한번 윤서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윤서는 민호가 신기했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다치면 불평하기 마련인데 민호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윤서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메뉴판을 훑어봤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윤서 씨가 편한 걸로 시키세요. 윤서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정말 편해 보였죠. 긴장한 기색도 꾸미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육볶음하고 된장찌개 시킬게요. 네, 좋아요.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서는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거리낌이 없네.
보통 첫 만남에서는 조심스럽게 먹는데 민호는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맛있어요.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죠. 민호의 태도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죠. 식사 중간에 윤서가 물었습니다. 어제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이 와닿았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민호.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윤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가 무거워서요. 이럴 땐 도움이 돼요. 민호는 어제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윤서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몸 때문에 힘든 적 없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죠. 계단 오르기 힘들 때도 있고, 옷 사기도 어렵고,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 제 몸 싫어하지 않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지만 못할 건 없거든요. 윤서는 민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몸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윤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죠. 윤서 자신도 늘 자기 몸을 비판했고 더 예뻐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부럽네요.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부러워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요. 윤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는 그렇지 않으세요? 민호의 질문에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지금이 제일 편해 보여요. 민호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일 편해 보인다고요? 네. 지금 윤서 씨는 꾸미지 않아도 편해 보여요. 민호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민호는 윤서를 치켜 세우지도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도 않았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뻐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민호 앞에서는 그냥 윤서로 있어도 괜찮았죠. 고마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왜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당신과 있으니까 편해서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왜 저런 남자랑 다녀? 남자친구인가? 윤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맛있는 식사 감사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윤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민호라는 사람이 특별하다고요. 민호의 뚱뚱한 몸이 윤서를 살렸고 민호의 담담한 태도가 윤서를 편하게 했죠.
윤서는 자기도 모르게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윤서와 민호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식사를 했죠. 처음엔 감사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민호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윤서는 민호와 있을 때 편안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민호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윤서도 따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죠. 산책이라도 할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죠. 윤서는 민호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좋네. 민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었죠. 민호가 먼저 윤서의 속도에 맞춰주고 있었으니까요. 윤서 씨, 요즘 어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냥 마음이요. 민호의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윤서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윤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불안했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민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서의 말을 받아들였죠. 윤서는 그런 민호가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불안했는지, 왜 힘들었는지. 하지만 민호는 그냥 들어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벤치에서 여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나도 3kg 빼야 해. 여름까지 5kg은 빼야지. 윤서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예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윤서도 항상 다이어트를 했었죠. 날씬해야 한다고, 예뻐 보여야 한다고. 하지만 민호 옆에 앉아 있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다이어트 안 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서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잘 나왔고 불편한 것도 딱히 없어서요. 윤서는 민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날씬해야 한다는 기준에요. 하지만 민호는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었죠. 부러워요.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남들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게요. 윤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썼거든요. 예쁘게 보여야 한다고, 날씬해야 한다고. 윤서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윤서 씨가 편한가예요. 남들 기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살면 되죠. 민호의 말에 윤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기준. 윤서는 그 말이 좋았죠. 남들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 고마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잘 먹었고 윤서도 편하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죠?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죠. 오늘 즐거웠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윤서를 치켜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도 않았죠. 그냥 윤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서는 민호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윤서로 있어도 괜찮았죠. 민호 씨, 윤서가 불렀습니다. 네, 저 민호 씨가 좋아요. 윤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윤서 씨가 좋아요. 민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윤서의 손을 꼭 잡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느껴졌지만 윤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서로였으니까요.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요. 민호는 윤서를 비교하지 않았고 윤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윤서를 받아들였죠. 윤서는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 자기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민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민호를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윤서에게 그런 용기를 줬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남들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용기. 윤서는 그런 민호가 고마웠고 그런 민호를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또 만나요. 민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윤서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와의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윤서는 민호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민호 씨, 우리 집에 가볼래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윤서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윤서도 불안했죠. 부모님이 민호를 어떻게 볼지 몰랐으니까요. 주말 두 사람은 윤서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죠.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내가 자란 곳이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좋네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역에 도착하자 윤서의 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아빠. 윤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윤서의 아버지는 윤서를 안아줬죠. 그리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네, 제 남자친구 민호예요. 윤서가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호의 뚱뚱한 체격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래, 반갑네. 윤서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차에 타자.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백미러로 민호를 몇 번 쳐다봤죠.
윤서는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서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 어머, 이 친구가. 윤서의 어머니는 민호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서 들어와. 밥 먹자. 윤서의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 자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윤서의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죠. 윤서의 어머니는 민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 밥 천천히 먹어도 돼. 윤서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윤서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건강은 괜찮나?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검진도 잘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윤서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윤서는 분위기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윤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도 구해줬어요. 윤서의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넘어질 뻔했어? 괜찮아? 네, 민호 씨가 구해줘서 다치지 않았어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윤서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축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올게. 사료 배송이 와서 정리해야 하거든. 윤서의 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죠. 윤서의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처음 온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순 없지. 혼자 할 수 있어. 윤서의 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 민호가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민호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윤서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축사로 향했습니다. 윤서와 어머니는 집에 남았죠. 엄마. 윤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서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너 정말 저 친구랑 사귀는 거야? 네. 왜? 윤서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너 같은 애가 왜? 엄마,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윤서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윤서야. 윤서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축사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앞서 걸었고 민호는 뒤따라 걸었죠. 민호 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 윤서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회사 다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윤서의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축사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무거운 사료 자루들이 쌓여 있었죠. 트럭에서 막 내린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저쪽 창고로 옮겨야 하는데 윤서의 아버지가 사료 자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민호가 이걸 들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죠. 민호는 사료 자루를 바라봤습니다. 한 자루에 20kg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15자루가 쌓여 있었죠. 민호는 말없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윤서의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같이 하자. 이건 혼자 하기엔 너무 무거워. 하지만 민호는 이미 첫 번째 자루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민호는 버텼죠. 천천히 자루를 들어 올려 어깨에 올렸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한 걸음씩 창고로 향했습니다. 2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민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루를 창고에 내려놓고 민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사로 돌아왔죠. 두 번째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무리하지 마. 하지만 민호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민호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윤서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생색도 내지 않았죠. 그냥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민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다가갔죠. 이제 내가 할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민호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11번째, 12번째, 13번째. 윤서의 아버지는 민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뚱뚱한 몸이 지금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나르고 있었습니다. 14번째 자루를 들 때 민호의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급히 다가갔죠.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로 향했죠. 마침내 15번째 마지막 자루였습니다. 민호는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떨렸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창고로 향했죠. 드디어 마지막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닦았죠. 윤서의 아버지가 다가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수고했네. 물 마셔. 윤서의 아버지가 물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앉아 쉬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민호가 고개를 들어 윤서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자네를 보고 당황했어. 윤서의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저런 친구를 선택했나 싶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윤서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야. 자네는 힘든 일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더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민호는 윤서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처음 보시면 당황하실 수 있죠.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제가 윤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도 진지했습니다. 알았네. 윤서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민호에게 술을 따라줬고 윤서의 어머니는 민호의 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줬죠. 많이 먹어. 고생했으니까. 윤서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가 처음에 실례했어요. 윤서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미안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민호를 받아들여 주셨죠. 그날 밤 윤서는 민호와 단둘이 밖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서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는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힘든 걸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몇 달 후 윤서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윤서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은 윤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무슨 얘기 있다며?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 결혼해.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축하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친구들은 신이 나서 물었죠. 윤서는 핸드폰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야. 친구들은 사진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윤서야, 장난이지?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서야, 진지하게 물어볼게. 왜 하필 이 남자야? 친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윤서가 말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하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야, 너 정신 차려. 너 조건이면 누구든 만날 수 있잖아. 왜 하필 저렇게 뚱뚱한 남자야? 친구들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너 인생 아깝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윤서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호 씨와 결혼할 거야.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한숨을 쉬었죠. 윤서야, 우리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는 결정했어. 그날 이후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는 약속도 자주 취소됐죠. 윤서는 상처받았지만 민호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윤서 씨 결혼한다며? 어떤 사람이래? 엄청 뚱뚱한 남자래. 진짜? 윤서 씨가 왜?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점심시간 동료들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진짜 결혼해요? 네.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될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료들은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죠. 아,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동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윤서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였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 민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윤서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민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죠. 어제 잘 쉬었어요? 네. 윤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윤서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서의 손을 잡았죠. 힘들면 말해줘요. 혼자 견디지 말고요. 민호의 말에 윤서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대학 선배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서야, 진짜 결혼하는 거야? 네, 선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선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믿지 못하는 듯 했죠. 그래, 내가 좋다면 뭐. 행복하길 바랄게.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계속됐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었죠. 하지만 청첩장을 돌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축하해, 근데. 행복하길 바랄게, 하지만.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민호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민호가 불렀습니다. 네. 쟤 때문에 힘드시죠?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윤서 씨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쟤 때문에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싫어요. 저는 민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힘들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윤서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들 기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살면 되죠. 그 말이 윤서에게 힘이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윤서는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죠. 민호가 다가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씨, 준비됐어요? 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윤서는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윤서를 꼭 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두 사람만의 행복을 향해서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윤서와 민호는 단상에 올랐죠.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축하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주례가 단상으로 올라왔고 식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정말 괜찮은 걸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들이 여전히 들렸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윤서만 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윤서에게 힘이 됐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지만
어떤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죠. 윤서의 친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정말 행복해? 친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행복해. 윤서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윤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그래, 행복하길 바랄게.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은 식사를 하며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서와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까 구조물을 붙잡았던 팔을 주물렀습니다. 아직도 근육이 뻐근했죠. 괜찮아? 윤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무거워서요. 또 버텼네요. 민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민호의 몸은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죠. 윤서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객들을 구해줘서요. 그리고 나를 지켜줘서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윤서는 알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요.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나서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사람이었죠. 민호 씨, 윤서가 불렀습니다. 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윤서의 말에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말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순간마다 행동으로 보여주죠. 윤서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구조물이 떨어질 때 당신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윤서가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무게예요. 윤서의 말에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민호였습니다.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하지만 윤서는 달랐습니다. 윤서는 민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민호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죠. 윤서 씨,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윤서 씨가 자랑스러워요. 왜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결정했잖아요. 민호의 말에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윤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을 선택했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가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예쁘다.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서 씨가 더 예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호 씨, 나 이제 알아요. 뭘요? 나는 뚱보와 결혼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요. 윤서의 말에 민호는 윤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그들 뒤에 남았고 두 사람의 삶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윤서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와도 불안하지 않았죠. 민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진짜 행복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라는 걸요. 차에 올라타기 전 윤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장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윤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요. 윤서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식장은 점점 멀어졌고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자기는 늘 불안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를 만나고 윤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살았던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오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비웃음이 와도 두 사람은 함께 버틸 수 있었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고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서는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호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윤서 씨.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컸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평생 갈 거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윤서처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마음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